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의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예산안을 협의할 수 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구마모토로 가는 승객에게 잘못된 탑승구를 안내 승객이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일본 소도시 직항 노선을 내놓고 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담벼락을 뚫고 철로에 진입한 승용차와 전동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으로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정부에게 예산 배정이나 집행 계획을 세울 시간을 주기 위해서 30일 전에 국회에서 처리를 해주라는 의미죠.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장외 신경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사과와 철회를 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렇게 조건을 걸고 상대에게 공을 넘기고 있습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될 테지만 언제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물밑 팽팽한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 감액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또 박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협상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감액 예산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쓸데없는 거 잘라낸 거예요. 증액은 동의하면 한다니까요. 저희가 챙겨볼게요. 이 대표는 이후 포항을 찾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겠다며 추가 예산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냐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감액도 가능하다며 압박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24시간 내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은 이번 감액 예산안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맹공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강경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을 내고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을 거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되고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추가 증액 협상도 없다며 향후 대응 방향은 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의 즉각적인 사과와 감액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 제안에
불참을 통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 없을 것이다. 만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현재로서는 여야 접점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회팀 유호정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리포트를 보면 민주당의 입장,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지만 강행 방침인 거예요. 그러면 막판 협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정부가 수저가를 가져오면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사고는 민주당이 쳤는데 왜 같이 수습하냐, 민주당이 사과하고 감액안 철회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전에 현재로선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럼 당장 내일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조차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이 예산안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는 건 의장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지만 매년 이 기한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해왔다는 점도 감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엔 12월 24일, 작년엔 12월 21일에 처리된 바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예산안 기싸움은 매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는 건 여야가 얻을 예산, 서로가 원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감액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감액한 건 이 검찰 특활비를 포함해 여야 정쟁 예산 4조 원 가량인데요. 대신 이재명 표 예산이나 야당의 지역구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이철우 지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뭐 독점이에요. 독점은 할 일 하고 있는 거지. 요거 있잖아요. 에이펙 법안. 이건 저희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죠.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줘야지. 법만 통과시키면 뭡니까? 예산 뭐 있어요? 거든요. 저희가 챙겨볼게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저 얘기를 들어보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네, 2025년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을 요청하면 민주당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예산안 전국에서 증액은 여당이 쥔 카드인데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이 대표가 노렸다고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그럴 거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힘자랑해놓고 아닌 척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은 뭐예요? 네,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로 민생 예산까지 빠졌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을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증액 협상 여지는 열어뒀지만 특활비 감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철회 없이 협상도 없다는 정부와 대응이 없으면 더 감액할 수도 있다는 야당 간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 정부와 여당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는 그대로 시행하되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올리자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예가 실제 실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민주당의 동의가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명태균 씨 검찰 수사 살펴보겠습니다.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5일 만료됩니다. 공청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창원 산단 선정 개입 이렇게 세 가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고정수 기자가 현재 수사 상황 전해드리고 뉴스 추적에서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연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 등입니다. 검찰은 이 중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등과 연관된 2022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일부 공관위원회 소환 조사도 마쳤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씨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두고선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관련 세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창원 산단 지정 관련 대외비 자료를 사전에 보고받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같이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법조팀장인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요. 그 황금폰이라고 불리면서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던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찾은 겁니까?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명 씨의 휴대전화는 명 씨 본인 스스로가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대선 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했던 이른바 황금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통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숨긴 증거를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 씨는 아직도 그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결정적 증거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제보자인 강혜경 씨 녹취록에 기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 녹취는 대부분 명 씨가 강 씨에게 전해준 말들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었다. 이런 식의 전언에 불과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명 씨 휴대전화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명 씨 처남 차량의 마창대교 통행 기록을 MBN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검찰이 뒤늦게 확인했다는 내용을 MBN이 보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예. 만약 나흘 후 구속 만료일까지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수사팀에 대한 지적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나흘 후가 이제 5일이 됩니다. 구속 만기인데 그때 그러면 기소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명태균 씨는 만기가 5일이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만기가 3일입니다. 예. 명 씨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이틀이 더 만기가 미뤄진 건데요. 검찰이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3일에 같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의혹 3가지 정도를 봤는데 그럼 기소를 할 때 이 3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기소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사 진도가 그중에서 가장 빠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죠.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또 창원 국가산단 개입 의혹 등은 최근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들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요.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과정까지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또 입장을 냈어요. 예, 최근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있죠. 이 김 씨가 재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연일 오 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 시장 측도 연일 나오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오늘 스폰서 김 씨가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건넨 이유가 오 시장 측 인사들을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라는 추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요. 오 시장 측은 해당 언론을 향해서 결정적 증거랍시고 내놓는 건 김 회장의 한마디가 전부라면서
저널리즘의 책무를 내팽개친 행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제보 걸 때요 경쟁자가 안철수 의원인데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시장 재보궐 후보 단일화 과정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 시장 측을 향해서 정치자금법 또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할 수 없다라면서 김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권으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검찰은 2022년 재보궐선거 때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오 시장에 대한 의혹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남비 기자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일본 여행을 가려던 가족이 여행을 망쳤습니다. 항공사 공식 앱에 나온 대로 탑승구를 찾아갔는데 항공사가 엉뚱한 탑승구로 잘못 안내를 했던 건데요. 결국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가족이 무거운 짐을 들고 정신없이 공항 복도를 달립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일본 구마모토로 출국할 가족에게 구마모토를 출발해 인천으로 귀국하는 탑승구로 잘못 안내해 벌어진 일입니다. 아시아나 공식 어플이니까 저는 당연히 그 정보에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104번 탑승구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14번 탑승구였던 거예요. 인천공항 탑승동에 있는 104번 탑승구와 1터미널에 있는 14번 탑승구는 셔틀 트레인으로만 오갈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달라서 승객을 찾는 14번 탑승구의 안내 방송이 104번 탑승구에선 들리지도 않습니다. 엉뚱한 탑승구 안내에 결국 이 가족은 일본행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애초에 잡아놨던 렌터카 예약 그리고 관광 일정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어그러졌고 저희의 나머지 여행 일정에도 당연히 이제 큰 피해로. 아시아나는 지난달 7일 인천 구마모토 노선을 8년 7개월 만에 다시 열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타 항공사 편으로 탑승 도와드리고 터미널 이동 시 교통편을 지원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과 안내와 돌아오는 편에 대해 편의 제공입니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일본 소도시 직항 노선을 내놓고 있지만 경쟁적 취향이 안전과 서비스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금천구에서 승용차가 담벼락을 뚫고 철로로 진입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승객을 태운 열차가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열차 운행이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의 철로 담벼락. 흰색 SUV 한 대가 돌진하더니 담벼락을 뚫고 선로 쪽으로 튀어오르듯 넘어갑니다. 잠시 뒤 달려오던 열차는 철로 위에 SUV를 들이받고 수십 미터를 나아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생활 쓰레기 버려놨다 퍽 소리가 나길래 저 위에서 사고가 났나 보다. 차는 완전 본네트 앞면을 봤는데 찌그러져 있었고. 충돌 당시 열차에는 승객 300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SUV 운전자 50대 남성 A씨 등 2명은 담벼락을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열차와 충돌하기 전 차량에서 빠져나오면서 더 큰 화를 면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담벼락 주변에는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텅 빈 담벼락은 현재 천막으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하행선로 2곳 중 한 곳이 통제되면서 KTX 8대와 일반 열차 9대, 전동열차 20대가 10분에서 40분씩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근 삼거리에서 사고가 있었고 그 뒤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도로가 얼어붙어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경기 안산의 한 고가도로에선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남 신안에선 바다로 추락한 선원 2명이 숨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박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합차가 눈이 쌓인 중앙 분리대에 걸쳐 있습니다.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근 고가도로에서도 경차 한 대가 미끄러져 10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설 작업은 됐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비가 왔어요. 얼었더라고요, 갑자기. 고가도로 같은 데는 더 결빙이 심하거든요. 어선에 올라탄 해경 구조대가 양수기까지 동원해 바닷물을 퍼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울산 동구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배 한 척이 침수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구멍난 곳을 막고 두 배에 타고 있던 선원 6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선 투망 작업을 하던 어선에서 선원 3명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3명 모두 구조됐지만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에는 경기 안성시의 한 비료 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20대 몽골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이 공장의 직원인 몽골인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화재 직후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기습 해상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LPG 운반선에 무단으로 올라 높은 기둥에 몸을 매달고 12시간을 버텼는데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라는 게 이들의 요구였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탄 보트가 배로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페인트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의 방해를 뚫고 이들이 쓴 글은 플라스틱 킬즈. 활동가 4명은 선박 앞부분 12m 높이 구조물에 오릅니다. 기둥에 몸을 매단 뒤 준비해온 문구를 펼칩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인천 옹진군 앞바다에 있던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했습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요구하기 위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활동가들이 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수송하는 선박에 올라 평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해경과 대치를 벌이다 12시간 만에 배에서 내린 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제법 위반과 안전상 이유로 내려오도록 공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상황입니다. 12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내려왔고 편의점으로 해서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경찰에 붙잡힌 활동가 4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3주째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총학생회는 학교가 사과하면 점거 해제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학교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동덕여대 본관 출입구에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문은 굳게 잠겨 이용할 수 없고 근처에 있는 대학 설립자 흉상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게 훼손됐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11일부터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였는데 대학 측이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자 현재는 본관만 점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불신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상태고 학교에서 잠정 중단할 테니까 나와달라는 말을 재학생들은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본관 점거 해제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비민주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대학이 사과할 것, 학생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측은 총학생회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는 항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주 서울 북부지법에 퇴거 단행과 업무 박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총학생회장 등 학생 10여 명을 공동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는 이제 경찰에서 하겠지만 목격자들이랑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미리 계획한 것처럼 그 라카트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거 해제를 재고한다는 입장이 나온 가운데 달을 넘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진통이 해결의 기비를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성탄절 이전에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공언하며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 정확히는 야당은 빠진 여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단체 2곳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좌초 위기 속에 열린 네 번째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당정과 의료계는 1시간가량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두 의사단체는 제시한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요구한 2025학년도 입학생 수 조정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정과 의료계가 언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현재로선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의사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년에 수련할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정부는 일단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돈을 정부 주요 요직에 지명했습니다. 특히나 이 인물은 실형을 산 전과까지 있어서 논란입니다.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질타한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장녀 이방카 남편의 부친, 즉 사돈인 찰스 쿠슈너를 주 프랑스 대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친인척을 정부 요직에 기용한 건데 쿠슈너는 특히 과거 실형을 산 적이 있고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사면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자금 후원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쿠슈너는 과거 탈세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퇴임을 약 1개월 앞두고 측근 등 26명을 사면하면서 찰스 쿠슈너를 사면자 명단에 포함한 겁니다. 2기 행정부 인선은 각종 성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가 미성년자 성매수와 불법 약물 사용 논란으로 연방 하원의 윤리위 조사를 받던 중 자진 사퇴했고 예비역 소령 출신인 국방장관 후보자 피트 헤그세스는 부족한 조직 경험과 함께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가 합의한 전력이 논란입니다. I'll keep this very simple. The matter was fully investigated and I was completely cleared, and that's where I'm going to leave it. Thank you very much. 마침 헤그세스의 어머니가 지난 2018년에 여성을 수년간 무시하고 바람 피운 여성 학대자라며 아들을 질타한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 단체 대표 출신의 교육장관 후보자,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온 보건복지장관 후보자 등 성비위나 전문성을 지적받는 인물들의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면서 트럼프의 예측 불허 인선이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1년 중 최대 명절입니다. 이동 인구도 가장 많고요. 그런데 북동부 일부 지역에는 1m 넘게 눈이 내린다고 예보돼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눈폭풍으로 이미 항공과 교통이 마비된 곳도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주민이 나서 삽을 들고 파보지만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Yesterday I shoveled for 4 hours. Wow. And now I've been out here for about an hour. 큰 도로는 제설차와 중장비가 동원돼 그나마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에 동북부 지역에 눈폭풍이 강타하면서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뉴욕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를, 펜실베이니아주는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연휴에 가족을 찾았던 사람들은 항공과 도로가 마비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A lot of people was flying out and flying in, so yeah, it was pretty congested.
이번 폭설은 캐나다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오대오 연안 호수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을 만드는 이른바 호수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호수효과 영향을 받는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엔 오는 3일까지 적설량이 150cm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도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죠.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아직도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데 무엇보다 농가의 피해가 큽니다. 출하를 앞두고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백 동의 비닐하우스가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복구 작업을 하는 대형 장비 옆에는 집을 잃은 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보름 뒤 출하를 앞둔 딸기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파이프 밑에 깔려 생기를 잃어갑니다. 25년 된 게 10초 만에 그냥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보름 정도 있으면 본격 출하를 하는데 이제 뭐 다 틀렸죠. 이곳 안성 지역은 지난 폭설로 1,000개가 넘는 시설물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35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집계됐는데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사이로 다육식물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꽃을 빈 하우스로 옮기는 건데 이렇게 피해를 본 화훼 농가만 용인 전체의 30% 정도나 됩니다. 온실이 전체 완파됐다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잠이 안 오죠. 그 계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피해가 큰 안성과 용인 지역 농민들은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비 지원과 피해 규모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주요 제과업체들이 초콜릿이 들어간 대표 과자의 가격을 오늘 올렸습니다. 기후변화로 원재료값이 인상됐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 제품들 더 많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유미선 씨는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를 사주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다수 제품의 가격이 원래 알고 있던 가격보다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이랑 아빠랑 초콜릿을 샀는데 제품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함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까 봐 걱정은 되더라고요. 오리오는 13개 제품의 가격을 약 11%, 혜태제과는 10개 제품에 대해 약 9% 인상했습니다. 주요 제과 회사 두 곳의 초콜릿 함량이 높은 대표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은 가격이 20%, 이 제품은 12%가 각각 인상됐습니다. 제과업체들은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치솟아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최근 코코아 가격은 톤당 9,236달러, 우리 돈 약 1,291만 원에 달합니다. 이상기후와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두 가격도 오르며 동서식품은 지난달 인스턴트 커피 가격을 올렸고 업계 1위 스타벅스도 올해 일부 음료를 올렸습니다. 주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초콜릿이나 커피를 활용한 제빵류나 우유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를 쓰는 프랜차이즈 메뉴 가격도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원재료가 상승을 판매가에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고물가 시대에 원재료가까지 오르면서 연말에 맞는 소비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1년 중 케이크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죠. 당일이나 이브엔 없어서 못 팔 정도니 미리 예약을 받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비싸도 잘 팔리기 때문일까요? 한 호텔에선 무려 40만 원짜리 케이크를 내놨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케이크 위에 세워진 대관람차 바퀴가 회전하고 그 아래엔 초콜릿 상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출시한 크리스마스 케이크인데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케이크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케이크라서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의 또 다른 호텔,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은 최고 40만 원, 지난해보다 무려 30% 넘게 올랐습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이미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예약은 마감됐습니다. 온라인장 보내보다 마감됐어요. 예약이고 네, 23일까지 괜찮아요. 커피 브랜드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놓칠 수 없는 대목. 이 브랜드도 지난해보다 2만 원 이상 오른 9만 원에 육박하는 케이크를 내놨는데 벌써 품절됐습니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천정부지로 치솟는 케이크 가격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케이크 가격만 봤을 때는 3, 40만 원 이런 건 조금 선 넘은 가격인 것 같다고. 특별한 날 먹는 거라 뭐 평소보다 비싼 케이크를 사 먹기는 하는데요. 저 너무 큰 돈이 아닌가 생각.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모품이나 음식에서 사치로 만족감을 추구하는 스몰 럭셔리 현상이 도드라지긴 하지만 일부 상술이 겹치며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 대선 이후 1,4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을 달러로 수령받아 나중에 환차익을 볼 수 있는 달러 보험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17년 동안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한 김현섭 PB는 여느 때보다 달러 보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만기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 상품으로 환율이 치솟자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원 달러 환율을 하락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올라갔던 적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분산한다는 뜻에서 이제 달러로 바꿔놓고 한 상품은 10년간 유지하면 160%가 넘는 높은 환급률이 보장되는데 고환율이 유지되면 여기에 환차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이 올해 9월까지 판매한 달러 보험만 7,600억 원이 넘어 지난해 연간 판매액을 이미 뛰어넘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판매 건수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의 변동성도 커지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널뛰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고환율에 베팅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큰. 내년 한국의 기준금리가 2.25%까지 낮아질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나오는 만큼 고환율에 베팅하는 달러 재테크 수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탁구 청소년 대표팀 사상 첫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 유예린 선수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감독의 딸이기도 하죠. 딸과 함께 부녀 세계 재패 타이틀을 얻게 된 유 감독은 이젠 유예린의 아빠로 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세계 청소년 선수권 19세 이하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유예린을 아버지이자 한국 탁구 레전드 유남규 감독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고생했다. 잘했어? 컨디션 좋았어? 네. 얼굴이 많이 커. 딸이 탁구를 시작할 때부터 세계 챔피언이 되라고 격려했던 유남규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도 든든한 멘토였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는 경기에서 이제 아빠 카톡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읽으면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도 많이 도움도 많이 되고 게임 하면서도 생각이 많이 났고. 아버지의 응원을 등에 업은 유예린은 이번 대회 최대 고비였던 세계 최강 중국과의 준결승에서 2세트를 따내며 우승의 발판을 마련해 부녀 세계 재패라는 탁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제는 유남규의 딸 유예린이 아닌 유예린의 아빠가 되고 싶거든요. 아빠라는 이름은 서서히 빠지면서 제가 뒤에서 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예린은 이제 아버지처럼 더 큰 무대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날을 바라봅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LA 올림픽 때도 또 중국을 이기고 우리 대한민국 여자 탁구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파이팅!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밤사이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지겠는데요. 시야가 뿌연데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또 대기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그 밖의 서쪽 지역과 강원 영서, 대구 경북 지역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 속 곳곳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7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면서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